안녕하세요. 젠틀길입니다. 요즘은 하체 무릎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러닝 자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러닝을 할 때마다 무릎이 아픈 게 러닝 자세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러닝 자세를 많이 보기도 하고 연습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찍어보니까 확실히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게를 좀 줄이는 것과 동시에 자세들을 하나하나 바꿔보고 있는데, 이 영상들 보니까 제가 계속 뒤꿈치로 착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뒤꿈치로 계속 착지를 하다 보면 무릎에 충격이 계속 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무릎이 아픈 것 같아서 이런 자세들을 하나하나 바꿔보고 있는데, 어제 나가서 한 4km 정도를 뛰었는데, 제가 찍어보진 않았지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세로 계속해서 뛰다 보니까 체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물론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겠죠. 제가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이 자극이 되는 거를 보고 자세가 진짜 한참 잘못됐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자세를 연습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오늘도 나중에 한번 나가서 살랑살랑 뛰어보면서 자세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3일, 4일, 5일, 3일치 운동을 지금 기재를 했고요. 러닝 연습 끝나고 다음 날은 사이클, 실내 자전거 80분, 그리고 푸시업 70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내에서 자전거 타는 것도 제가 유산소 운동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허벅지 운동도 많이 돼서 겸사겸사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제가 목표를 갖고 긴장을 하고 하지 않으면은 텐션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러닝만큼 막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름 또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멀티라이딩 하면 거기서 또 오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운동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아토피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난 영상 중에 제가 가려움증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오늘은 그와 연결돼서 집중력 케어하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아토피 관리하는 것과 집중력이 어떤 연관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할 거고, 의학적으로도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의학적인 데이터를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제가 직접 25년 동안 겪어왔던 일들을 경험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던 가려움증을 계속 가져오다 보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냥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가려움증을 긁었을 때 느껴지는 그 쾌감에 대한 이런 중독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샤워를 할 때도 뜨거운 물로 자극을 가하거나 크게 막 가렵지 않은데도 긁거나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습관들이 산만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주의 결핍 장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쓰는데, 어릴 때 이런 생활기록부에서 보면 다소 산만함 이런 표현을 쓰는 선생님들이 있죠. 어릴 때부터 이제 주의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수업 중이거나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중에도 손은 어딘가를 계속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 하나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집중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집중력을 키우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을 케어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집중력이 쉽게 흐트러지면 가려움증을 참는데도 더 힘들어지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려움증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또 약해진 집중력이 또 가려움을 참는 데 방해가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아토피, 가려움증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이라는 거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을 가져오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성인이 돼서야 이 내용들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뭐 10대 때 아토피가 시작됐을 때 20대 때라도 이걸 조금 인지하고 있었으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피부의 문제들이 조금 더 빨리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30살 전까지 집중력이 부족한지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고 주의가 산만하다거나 성격이 급하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도 그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성격이 급해 보이고 이렇게 주의가 산만해 보이는지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0살이 넘고 어느 날 이제 명상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서야 제가 성격이 급하다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하게 됐던 거죠. 뭔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주의력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휩쓸려 다닌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명상하는 데서 쓰는 표현으로 이렇게 줄 풀린 원숭이처럼 이렇게 화가 나서 막 돌아다니는 원숭이 같은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약한 집중력과 급한 성격 때문에 이제 손글씨도 완전 악필이었어요. 막 날아가는 글씨고 제가 제 글씨를 못 알아보는 일들이 허다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뭐 글씨 쓰면 아주 가끔은 잘 쓴다는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집중해서 쓰지 않고 막 급하게 쓰다 보면 글씨가 막 이리저리 휘날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글쓰기가 집중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글쓰기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 글쓰기를 하시더라도 추가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방법은 사실 명상이에요. 하루에 5분, 10분, 20분 정도를 온전히 가려움을 참을 수도 있고요. 사실 명상의 목적은 가려움을 참는다라기보다 이 주의력, 집중력을 키워나가는 데 있는데 명상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키워지게 됩니다. 뭐 숨을 쉬는 데에 집중을 한다든지 숨 쉴 때 움직이는 내 배에 집중을 한다든지 아주 작은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온전히 거기에 이렇게 포커싱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내가 집중력이 올라간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분명히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면 딴 생각이 들고 내 주의력은 어딘가 가 있을 거예요. 뭔가 오늘 내가 나중에 뭘 하지, 오늘 뭐 했지, 뭐 먹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내가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말실수한 거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도 나 명상하고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래 집중하던 거에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가려움을 참는 데 있어서 딴 생각을 하거나 다시 긁고 있다가도 내가 다시 가려움을 참는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거기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 또 긁었어 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다시 긁지 않는 연습으로 돌아오면 돼 라고 해서 돌아오게 되는 연습들이 명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뭐 3분, 1분도 괜찮습니다. 1분, 3분, 5분, 8분, 10분 이렇게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연습을 하면 되고요. 그 사이사이는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이것들이 반복되고 한 달, 2달, 6달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집중력이 키워진다라는 것들을 아시게 될 거고 조금씩 차분해진다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산만해 보이기도 할 거고요. 뭔가 하나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 가려움 때문에 긁으면서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이런 명상을 통해서 꼭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습들을 하실 때는 뭐 어플 같은 것도 괜찮아요. 어플에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명상을 하는 시간 동안 뭐 자연의 소리라든지 이런 음악 소리 같은 것들을 틀어주는 어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명상을 하는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거나 그냥 조용한 상태를 줘야 해요.
음악이나 이런 자연의 소리 같은 거를 들어야지만 명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조용한 상태에서 명상을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연습은 좀 조용한 상태에서 혼자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처음에 시작하는 게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강사분이 가르쳐 티칭해 주시는 분이 가이드를 해주는 음성을 따라서 명상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이드를 해주면 중간중간 이렇게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시 집중력을 가져와 주는 역할들을 이 가이드분이 티처분들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 따라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뭐 서서 할 수도 있고, 어디서도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실 거예요. 이게 뭐 꼭 가부좌를 틀고 앉아야 되지 않거든요. 무릎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가부좌를 틀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의자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뭐 정 몸에 안 좋으신 분들은 누워서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누워서 하면은 거의 100% 잠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앉아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집중력 케어 이야기 하다가 명상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직접 겪은 결과, 이런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꼭 도전해봐서, 시도해보셔서 연습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제가 타고 있는 게 보이네요. 최근에 제가 몸무게나 인바디를 별로 재본 적이 없어서 이게 수치가 별로 변동이 없는데, 이제 또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